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현안으로 뜨거운 것은 통일교가 이제 여야를 상대로 해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맞아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SBS 오늘 보도를 또 보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입니다마는 한학재 총재에게 절을 하는 걸 경배 의식이라고 하는데 최소 여야 합쳐서 16명이 이런 그 가평에 있는 천정궁 그 종교적인 시설 같은데 거길 찾아와 가지고 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점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밝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윤영호 본부장이 결국에는 본인 구속 안 당하고 뭐 좀 인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특검에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 8월에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쓱 미뤄두고 그냥 구속을 해버리니까 그냥 오늘 4시부터 뭐 법정에서 맞아요. 진술한다고 지금 하죠. 아마 진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도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그냥 밝힐 거 다 밝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만약에 보도가 되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에 닥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교로부터 권성동 의원이 돈 받았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 한 여러 가지 진짜 험담들이 많이 있거든. 네. 니들이 통일교당이냐? 뭐면서 니들은 해산돼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자칫 잘못하면 내년 부울경에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이 인물들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수정될 수 상당히 있다. 헝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울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후보자들이 만약 이거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선거 전략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국무위원이자 장관인 전재수 장관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잖아요. 말고 또 있어요. 장관급 인사가 또 있어가지고 그분 실명이 좀 밝혀지게 되면 본인들이야 뭐 극구 부인을 하겠지만 어.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 4천만 원 줬고 까르티에 시계 줬고 불가리 시계 줬고 뭐 감사하다 그러고 인사하고 너무 구체적인 거거든. 이건 기억이 아니라 뭔가 문건이나 네.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까지도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것 아니 같다. 저는 근데 법률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 당시에 특검에 들어가서 진술한 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아마도 이제 그게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업무가 그럴 수 원래 있겠지. 여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권성동 측에 준 금품과 아마도 이제 지금 여권에 있는 사람도 줬다고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거긴 이해가 가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본인이 드러내놓고 이거를 뭔가 화살을 당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약간 개인적 의문이 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공여자가 이 진술을 갑자기 지금 끌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통일교척에 대가성이 없는 일상적인 포교 활동이라든가 우리들만의 종교활동 방식이다라고 이야기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큰 틀에서는 자, 네. 그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 국민의힘은 그 뇌물 받고 그 당이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당이 문 닫아야 될 정도로 나쁜 정당이다 해놓고 민주당은 변명하느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가성 여부가 이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어떤 그렇죠. 목적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네. 대가성했느냐라는 부분이 불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당내 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김건희 등에게 각종 로비를 했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물론 뭐 저는 이 사실조차도 아직 잘 믿기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대가성 말씀하시니까 SBS 단독에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청탁 현안이 공개가 됐는데 한일 해저 터널 이게 이제 그 통일교의 수건이었다라고 하면서 전재수 당시 의원과 이제 접촉을 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조차 부정을 했거든요, 일단. 아니 캄보디아 ODA 자금 돌라는 거하고 YTN 인수하는 거하고 한일 해저터널 뭐 수백조 해요? 일본 동의도 해야 되고 그거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건 좀 황당하지. 특검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로 적시해가지고 국수본에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뭐 믿지 않는다 그렇게 넘어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나오면 믿을게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그런 의혹이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나왔잖아. 구체적으로 나왔고 늘 그렇게 하는 거 많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보면은 그 또 이제 미래통합당 전직 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금품 대상자 중에 맞아요. 추가로 있다고 하길래 처음 들어본 그 이름인데. 보도를 이제 했던 그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분하고 나눈 대화를 저한테 좀 전문을 좀 보내봐라. 그래 그 내용을 봤는데 그분도 이제 길길이 날뛰는 그 와중에 했던 얘기들 제가 좀 재밌어 소개를 좀 해드리면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 그런 진짜 사입이네 사입이네. 그러니까 아마 윤영호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그 새끼하고 한번 1대1을 대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어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뭐 강연을 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의원 끝나고서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없이 갔지. 밥도 안 줘가지고 내가 갈비탕 사 먹으면 욕했는데 이 새끼들 이러려면 날 뭐하러 오라고 그랬냐고. 돌았나 진짜. 뭐 있네. 굉장히 자백 아니에요 자백? 굉장히 이제 뭔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저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뭐 강연이라는 게 보니까 뭐 정식 강연도 아니고 그분 주장에 따르면 앞에 뭐 축사하거나 이런 식의 성질이었다고 말을 하던데 강연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안 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그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영호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뭔가 권성동과도 관련돼 있고 전재수라는 사람 이름이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포함하는 말인데 나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한데 이분 몇 년생인 줄 아세요? 젊던데요. 76년생이에요. 윤영호 본부장?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2018년쯤에 이제 금품 공여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대두가 돼 있는 건데 7년 전. 대충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은 우리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걸 봐서 알겠지만은 아무리 종교라는 배경을 끼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렇게 의원들이 확실하게 믿을만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여러 가지 조건적인 충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도 있었는지가 약간 개인적으로는 물음표가 찍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직분, 직책이 더 중요하겠죠. 종교적인 어떤 한학자 특징일 총재의 수 있나요? 신임 아, 뭐, 맞아요. 오른팔 이런 거겠죠. 뭐. 네. 그리고 이게 이 통일부가 직접 먼저 안 움직여요. 세계일보를 통해서 먼저 싹 접근하고 움직입니다. 아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 관련된 뭔가 행사를 할 때 세계일보 기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막 그 요청을 해와요. 그 기자 얼굴 뭘 어야 또 자기도 잘 알면서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일단 얘기해주세요. 네, 얘기해주세요 지금. 그러면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언론사가 연대 붙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의혹 보도된 게 뭐 부산 지역의 통일교 관련 무슨 행사에서 강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통일교 측에서 강연해달라고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해주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언론사에서 안 네. 해주지. 아. 그러니까 이제 세계일보 기자가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가지고 좀 우리 좀 강연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인사치레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에 엮였으면 엮였지. 전재수 의원이 인품이 훌륭하시고 사리분별이 네. 확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믿기가 어려워요. 저도 한학자 사실 안 총재 믿깁니다. 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보고 돈 있지만, 받고 네. 뭐 시계 솔직히 다른 사람이면 믿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는 네. 전재수 전재수 의원은 굉장히 또 조심성이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내일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전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단 하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없다. 맞아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본인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귀국해서 네, 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네.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그렇죠. 조사하고 밝히는 과정에서 정말로 무혐의인데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밝혀질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 또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건이 나왔으면은 본인들이 이제 정당하려면 본인들의 지금 해명이 맞다라고 하려면 그냥 바로 이첩을 시키면 됐었어요. 그때 이건 우리가 수사할 거는 아닌데 근데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어. 네. 이렇게 하고 브리핑을 했으면 되는데 언론 보도 되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김건희 특검에 문제가 많아요. 이거 어디서 샜겠어요? 김건희 특검에 참여했던 일부 불평불만 검사들 쪽에서 저는 정보가 샜다고 봐요. 사실 민주당 쪽 사건 관련된 거 이거는 김건희 특검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도도 보면은 2017년에서 2021년 때 일이거든 주로. 네. 문재인 정부 특 여당 때
여당 원래 그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여당에 대해서 여기 로비를 그렇겠죠. 하잖아요. 네. 그런 시절의 이야기면은 그런 사안이 나오면 조용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 되는데 그걸 특검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셌다. 그럼 분명히 내부자예요. 내부자죠. 저는 이 궁금해가지고 통일교 문제를 오래 취재하고 있는 네. 기자들한테 현장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영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아까 물어봐 설명을 좀 드린 거였고, 그럼 윤영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진술을 강화하려고 드느냐? 법정에 나와서까지.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최초에 진술을 해놨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기소가 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제기하는 이유가 뭔데 짐작이 가는 게 있냐?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뭐 형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동기가 있냐 물어봤더니 통일교를 취재한 기자들의 관측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학자라는 총재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정원주라는 옛날 비서실장 아시죠? 그분도 기소가 됐는데 한학자랑 늘 붙어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윤영호 같은 경우에 세계 본부장을 하면서 총무나 인사나 재정을 총괄했고 본인의 부인이 또 이제 재정 집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윤영호는 결론적으로는 한학자와 그 쉽게 정원주라는 그 비서실장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영호는 여전히 통일교를 버린 게 아니고 한학자를 위시한 통일교 권력 관계에서 밀려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주가 있는 상황에선 자기가 돌아오기가 어렵겠지만 만약에 나중에라도 본인이 방면이 돼가지고 통일교에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때 통일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학자가 만약에 그 야당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니까 여당도 있으면 한다는 게 물타기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윤영호라는 사람도 나중에 터전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런 상황들을 방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선교 활동의 일환 속에서 벌어진 평범한 일일 뿐 범죄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통일교를 살려놔야지 본인도 나중에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관측을 통일교를 취재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윤영호가 통일교랑 결별한 걸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동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배경 설명이 짐작컨대 됐다더라고 보니까. 대가성 없는 호의의 그 종교적 활동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근데 더 윤영호든 뭐 한학자든 간에 전부 다. 그러니까 더 나가면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게 기자들 저도 기자를 했지만은 이런 일이 터지면은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네. 한 번 만난 것도 막 대서특필이 돼. 뭐 금품이 없어도 대표적으로 이종석 국정원장 이런 분들 같은 거 연구할 때 자기 집무실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한 번 만났다는 건데 그런 것도 보도가 되잖아요.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왜요? 아, 통일교에서 세 차례 동영상 강연하고 33억 받으셨어요. 강연료로. 이거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이거. 특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종교기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네. 호재무 앵커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일 해저툴 처절 뚫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민주당 대표가 저 불러서 한 50만 원 주면서 고생했다 이러 주는데 그러면 그게 제가 그 돈 받고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편을하고 열심히 싸웠고 그거 대가성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오늘 댓글로도 그렇게 비유하는 건 아니고. 근데 댓글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재수원이 2021년 당시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SNS에 반대 의견을 아, 그래요? 피력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로비를 한 거지. 반대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반대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부정적인 의견 갖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로비를 통해서 당시에 이 반대하지 한일 말라. 해저터널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게 기사를 오늘 찾아보니까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사업을 한번 우리 구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요? 예. 예. 전재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해저터널 이거 사업성으로 일본이 더 좋지 우리 부산은 강력히 반대. 그 의미 제가 그때 없다. 부산에 있을 때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산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통일교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교가 정치권에 줄대 가지고 돈 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몇 번이나 잘못됐다. 이거는 끊어버리든지 종교재단 해산하든지 막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과 대략 지금 한 15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그럼 민주당 해산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 해놓은 말이 너무나 많아.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러니까 여야를 구별할 정치적으로,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규정을 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을. 근데 민주당도 돈 받은 게 만약 드러났어, 관계를 맺었어, 여러 가지로 막 그 책 출판 기념회 때 돈 많이 냈다며.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도 그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또 있잖아요.
그게 사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자 500만 원 후원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법적이라고 할 수 없어. 도덕적으로 지탄받더라도. 그 다음에 저기 출판기념회 관련해서도 법률적 규정이 없잖아요. 이것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원 청탁을 들고 와가지고 돈주머니에 5천만 원을 주고 무슨 시계를 줬다. 이러면 이거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 해산까지 가려면은 당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당대회에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다면은 정당 해산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간의 뭐 뇌물 비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한 거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에도 통일교 교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그동안 교인이 나오지 있는 않았어요? 것과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오다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당비 지원이 되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근데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저도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 이런 사건을 많이 이제 취재를 해보고 네. 법원에서도 판결 선고 내려지는 걸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금품 사건은 일시 장소가 명료하게 맞아요. 특정이 돼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사건은 비교적 근자에 발생한 일이라서 윤영호를 위시한 사람들의 행위들이 사진도 있고 진술도 있고 뒷받침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 언론 보도를 보지만은 지금 보면 언론 보도가 다 금품 공여 시점이 다양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네. 4시부터의 그 발언 보시고 그러니까, 내일 네.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사실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되려면은 한학자 총재하고 전재수 의원하고 기념사진 찍은 거 정도 나와야 그 돼요. 정도는 아니 나와야 그리고 된다. 왜냐면은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래서 윤영호의 공소장을 구해서 봤는데 윤영호가 이제 통일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에 대한 기술이 서두에 있어요. 왜냐면은 그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술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윤영호의 역할이라는 게 2020년부터 23년 5월까지 세계본부장 총재비서실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한학자의 최측근으로 근무했다는 것이고 본인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2021년부터 23년 5월까지 재정관리팀 국장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윤영호가 그래 돈을 안 줬다는 주장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윤영호가 당시에 직접 돈을 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학자의 특별보고에 있던 내용을 자기가 접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증명이 언론 보도만 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또 이제 상황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전재수 의원 거는 뭐 도저히 신뢰가 안 돼요.